안녕하세요.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게 2019년 11월 5일이니까 만 4년하고도 한 달이 넘어가네요. 같은 형식으로 책을 소개하다 보면 여러분이 지루해하거나 식상해하지 않을까 싶어 그동안 채널 안에서 나름 다양한 시도를 해왔는데요. 제가 고르는 책 대신 여러분이 추천해 주시는 책을 소개했던 나의 인생책 코너도 있었고, 배우들과 함께 단편 소설을 골라 옛날 라디오 극장처럼 진행했던 인생극장 코너도 있었네요. 이렇게 해서 책 읽는 다락방에 올린 책이 468권이니 그동안 여러분 덕분에 책도 참 많이 봤습니다. 책을 고르느라 살펴본 책까지 치면 이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책을 고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신간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 책은 제목만 다르지 예전에 소개한 책 내용과 많이 비슷한데, 이런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책을 소개해야 하나 갈등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구독자분들이 제 채널의 모든 책 소개를 다 봤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내용의 책을 또 소개하는 게 제가 먼저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남의 이야기 말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나누고 싶은 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제2의 스토리텔링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2번 정도 책 소개 대신 이 코너로 여러분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면 더 자주 이 코너로 만날 수 있겠죠. 그럼 제2의 스토리텔링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고개를 숙인 사람. 먼지로 가리워진 하늘. 밤이라고 달을 까닭이 없죠. 게다가 어디를 가든 고층 건물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고 늦게까지 불들이 꺼지지 않으니 고개를 바짝 쳐들어 밤하늘을 뒤져봐도 별 하나 세어보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별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지구 밖에서 점의 모습으로 반짝거리는 천체를 통틀어 우리는 그냥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별들을 노래하진 않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윤동주 시인의 이 별에는 밤 오랜만에 다시 들어보셨죠? 저도 오랜만에 그 전문을 읽어봤는데 참 좋네요. 일제시대 때 27살의 나이로 일본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한 윤동주 시인의 이 별에는 밤은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듯 썼는데요. 그에게 별은 암울했던 현재에서 행복했던 과거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고 추억을 소환하는 매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어린 왕자에게 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린 왕자가 이 책의 화자인 나와 함께 샘을 찾아 나섰을 때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하죠. 별들이 아름다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이야.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 우물이 숨어 있어서 그래. 그리고 얼마 후 자기가 살던 별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가 밤의 하늘을 바라볼 때면 내가 그 별들 중에 어느 별에서 살고 있을 테니까, 그 별들 중에 어느 별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에겐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으로 보일 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되는 거지. 어린 왕자에게 별은 긍정적 상상의 현형이자 희망이고 연결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별을 찾아볼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랫말이 있는데요. 바로 봄날은 간다입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아시죠? 3절로 이루어진 노래인데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금행새에 봄날은 간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청로새 짤랑대는 역마차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 19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도 안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장로길에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얄궂은 그 노래에 봄날은 간다. 이 노래가 발표된 게 1954년이니까 아마도 한국전쟁에 사랑하는 님을 보내고 이 봄에는 오겠지 하며 이제나 저제나 님이 돌아오길 기다렸던 어느 여인의 마음을 담은 노래인 듯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쏟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이런저런 약속과 계약을 하며 사랑을 만들어가는 요즘 시대를 생각하면 뭐 이런 유치한 사랑이 있을까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이 노래에 사랑의 본질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말 한마디조차 꺼내지 않고서도 말이죠. 2절 가사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별이 재밌게 생겨서 별이 뜨면 같이 웃었을까요? 물론 아니죠. 뭔가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웃음이 새어나오는 게 사랑이니까요. 이 둘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 겁니다.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하기도 했을 테고 별을 보며 사랑하는 마음을 이심전심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별을 두고 이런 약속도 했겠죠. 내년 봄이 오기 전에 꼭 돌아올게. 이 약속이 실없어진 건 이번 봄에도 그님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에게 별은 어땠나요? 고된 하루를 보내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하는 길에 밤하늘의 별은 내 푸념을 들어주는 묵묵한 친구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운 사람의 얼굴이 되어주기도,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길라잡이가 되어주기도,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밝은 빛으로 격려를 보내주기도 하면서 매일 만나는 친구가 되어주었죠. 고개를 들어 밤하늘의 별을 봐야 친구도 만나고 그리운 사람도 만나고 위로도 격려도 받고 할 텐데 요즘은 별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개를 숙이노부터가 아닐까 싶어요. 한때는 지하철 내 액자 광고가 아주 핫한 광고 매체였습니다. 서울, 경기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을 했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곳에서 뭘 꺼내보기도 쉽지가 않다 보니 시선을 두는 곳이 보통은 정면이나 애매한 저 먼 곳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아래를 봐도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광고판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광고판에 누가 광고를 하겠습니까? 언제적 얘기냐고요? 불과 10년 정도밖에 안 된 일입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죠. 예전엔 카메라, 음악을 듣는 MP 플레이어, 사전, 게임기, 신문을 각각 다 따로 가지고 다녔다면 지금은 이 하나로 다 해결되니까요. 어디 그뿐인가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뭐라고 사는지 다 볼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먹고 싶은 거 바로, 사고 싶은 거 바로바로 다 해결되니 이 앱 기능들을 하나씩만 해보기에도 하루가 짧습니다. 정말 이 폰 하나로 세상이 다 연결되고 편리해진 건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볼거리가 더 많아지고 더 재밌는 세상이 된 건 맞으나 아쉬운 건 생각하는 시간도 그만큼 줄었다는 거죠. 생각하는 시간이 줄다 보니 이런저런 일로 산만해지고 쓸데없이 분주하기만 한 마음을 되돌아보고 정리해서 다질 시간이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단단해지지가 않게 됩니다. 너무 많은 선택에 결정장애가 생기고 남이 좋다고 하면 나도 좋아지게 되고 남이 하는 건 다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유도 여기에 온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이지 않을까요? 그야말로 치면 다 나오는 스마트폰의 또 다른 문제는 믿음이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 할아버지가 잠자는 사이에 다녀가시는데 1년 동안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선물을 많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선물을 안 주신다는 그 얘기를 믿고 살았던 적 누구나 다 있지 않은가요? 저도 어릴 때 산타의 존재를 믿었던 적이 있었죠. 물론 조금 의심은 했었습니다. 하룻밤 동안에 그 외국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러 전 세계를 다 다닐 수가 있을까? 우리 집엔 굴뚝도 없는데 대문을 열어놔야 되나? 생각해보니 그때 다니던 유치원 선생님들도 산타의 존재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있다 없다를 언급하진 않으셨던 것 같네요. 아마 사실을 알려줘서 더 일찍 똑똑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동심을 좀 더 오래 갖고 살라는 배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 선물을 보고 싶어서 빨리 잠자리에 들었는데 가벼운 흥분감에 오히려 잠을 더 설쳤던 기억도 납니다.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믿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그게 다 뻥이라고 누군가가 얘기해 주었고 산타의 존재를 의심하다가 그게 다 지어낸 이야기임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그 후론 크리스마스가 더 이상 기다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팩트가 나의 상상과 믿음을 깨뜨린 첫 번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한테 산타클로스 얘기하면 믿을까요? 믿더라도 아마 스마트폰을 사주기 전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궁금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검색해서 알아내니 이 폰이 아이들을 영리하게 만드는데도 일조하는 것 같습니다. 여담 하나 들려드릴까요? 제 친구 중에 아주 재밌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요. 우스갯소리를 하도 잘해서 주위에 따르는 후배들이 많았죠. 일전에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씨, 이 스마트폰 때문에 요즘 내 말이 씨가 안 먹히네. 예전에는 후배들이랑 월드컵 보다가 여자 후배가 야, 저 넓은 축구장을 저렇게 90분씩 뛰어다니려면 정말 힘들겠다. 그러면 내가 저 축구장 크기가 가로가 174m, 세로가 78.3m니까 꽤 크지. 힘들지. 선배는 그런 것도 다 알아요? 대단하네. 물론 즉흥적으로 막 지어낸 말인데 진지하게 얘기하면 다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안 통하는 데다 예전에 했던 다른 얘기들까지 의심하고 들어서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치면 사실이 다 밝혀지다 보니 더 이상 호기심에 상상을 할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어졌죠. 분명 맞는데요. 조금은 상상의 여지, 빈틈을 갖고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동심이 사라져간다는 건 상상력이 사라져간다는 것이고 상상력이 사라져간다는 건 꿈을 꿀 시간이 사라져가는 것일 겁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어떻게 내 꿈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나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견디고 부딪혀보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꿈을 수정도 해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에 다가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한 세상은 스마트폰 밖의 세상입니다. 스마트폰 안의 세상은 다른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든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건 나의 상상력도 아니고 나의 미래는 더더욱 아니니까요. 늘 앞만 보고 달리는 우리는 가끔 다른 시야가 필요합니다. 높은 산에서 사람 사는 세상을 바라다보거나 아니면 땅을 딛고 광활한 하늘과 평야를 바라볼 때면 더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대며 사는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좀 의연해지자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살면서
아래를 향한 시선도 물론 필요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 뒷공무니만 쫓으면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할 땐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보며 허영의 거품을 빼줄 필요도 있죠. 이때 말고는 고개를 들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밤하늘을 보면 희뿌연 회색 먼지층을 뚫고 강력한 빛을 내는 별들을 가끔 보곤 합니다. 그닥 멀리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에 목을 좀 더 빼서는 하늘을 들여다보죠. 아주 멀리서 작고 희미한 다른 별들도 조금 보입니다. 저게 별인가 인공위성인가? 구분도 잘 안 되는데 그냥 별로 하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해? 별이라 생각하면 별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별들의 그리운 이들을 하나둘 떠올려 봅니다. 아들 잘 지내? 지난번엔 아빠가 미안했다. 예린아, 아픈 데 없이 일 잘하고 있고? 종남아, 나야.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더 낫든? 네가 없으니까 좀 심심하네. 보고 싶구나.